야, 이건 뭐 프로 선수만큼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골키퍼가 각을 잘 줄이면서 나왔는데도 뭐 잘 넣었네요. 골키퍼는 골 먹으면 교체를 하니까. 리플레이 다시 보기 2화입니다. 자, 오늘 자리해주신 지원자분은요, 할렐루야 FC 성영돈님이고요. 27년 된 전통 있는 팀입니다. 22살에 이 팀에 들어와서 36살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해주시게 됐는지. 우선 장점을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체력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기 볼 키핑이라든가 인사이드 패스 기본적인 거 이런 것들이 부족한 멤버들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구멍만 나도 이 밸런스가 다 깨져서 저희가 이렇게 골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기가 부족한 팀에게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기본기가 부족하시다라고 평가된 팀원분들이 주로 어느 쪽에 자리 잡고 계세요? 사이드로 포지션을 빼는 편입니다. 가운데 뼈대는 좀 살리려고 하는.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일단은 척추가 좀 바로 서야 되는데 측면이 좀 부족하더라도 중앙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주 정확했습니다. 어느 조기 축구팀이든 이런 문제점들을 고질적으로 약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과연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지, 더블 FC랑 경기를 했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이고 빨간색이 더블 FC. 기본적인 패스워크가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조개가 아닌데. 상대가 장면인데 넣은 거죠? 네. 그때 키퍼가 예상치 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득점은 예상 못할 때 나와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포지션이 일자가 아니고 저 세컨 중앙 수비가 대각선으로 서주는 게 맞아요. 항상 볼을 중심으로 대각으로 서야 돼. 포백 라인이 일자로 서 있기 때문에 패스 한 방에 결정적인 찬스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는 사실 큰 게 경기 승패를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1m, 2m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축구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공격수는 업사이드 트랩을 쓰는 거는 아니라고. 가운데로 지금까지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은 업사이드 트랩을 잘못 쓰면 그냥 완전한 찬스를 주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하지 않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각을 일단 서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놔둬도 자연적으로 업사이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카바를 중심적으로 해놔야 돼. 그게 안전해요. 우리 동호회 분들은 대부분인 그냥 거기 손만 들고 옵사이드라고 본인이 지레짐작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가 볼 때 화면을 볼 때는 부심이 없어요. 주심이 그러면 저 라인까지는 사실 확인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보통 조기 축구에 주심을 하시면은 저 센터 서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세요? 거의 매의 눈이에요, 매의 눈. 굉장히 많이 싸울 것 같은데. 많이 싸워요.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워요. 네. 근데 저 득점한 선수는 약간 선수 출신 느낌이 좀 나네요. 퍼스터치하고 거의 내가 동호회 때 저런 느낌으로 많이 경기를 하거든. 그 얘기 하시려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난 줄 알았어. 근데 조기회는 룰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출이 뭐 몇 명 이런 룰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오면 200, 200클럽 할 정도면 상대 팀은 너무 불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자기 혼자만 신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신나기도 하지만 뭐 혼자만 신나면 그거 뭐야? 제가 팀으로서 상대편 분들이 언제 또 국가대표 출신이냐 뛰어보겠냐 그러면서 저도 끊임없이 뭐 기분 좋아지고 그런 즐기고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플레이 해주세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될 부분들이 없어요. 사이드 주는 거는 어차피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동호회 분들 대부분이 측면에서의 크로스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기술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중앙을 좀 닫고 측면으로 상대에게 좀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화나신 거예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골 먹었다고 지금 뭐. 아니 저 친구는 원래 이렇게 볼 배급 잘하는 친구인데 전담 키퍼가 결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로 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런 거 같은데.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좋은 장면인데 속도가 조금 그 카운터의 속도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데 뭐 아주 훌륭한 장면이에요. 정석적인데 그 역습이라는 거는 이제 이쪽 지역에서 끊어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찬스는 반대거든요. 저쪽은 진행이고 정작 찬스가 나는 건 여기에요. 그러니까 역습 나가는 상황에서는 항상 반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공격 루트가 양쪽 측면으로 많이 양쪽 측면이 스피드가 있고 공격 능력이 있나 보죠. 지금은 역습 나가는 속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나이스 패스. 저는 되게 저런 거 좋아하는데 이 카운터 어택은 역시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골대 쪽으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렇게 끊었을 때 탁 앞으로 전진했을 때 저 양쪽 윙포드들이 스쳐나가는 움직임 같은 게 저런 게 연결되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축구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거든요. 이 조금만 뒤로, 그러니까 끊었을 때 조금 침착하게 앞으로 보내는 거. 지금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번에 뭔가를 결정하려다가 뺏기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또 수비를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뭔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뺏겼을 때 상대가 그 지역에서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앞에 그 미드필더한테 연결해서 그 지역만 벗어나면 저 윙어나 지금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미드필더를 걸쳐서 나가는 선수한테 연결하는 게 훨씬 찬스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가운데다 몰아놓고 사이드 쪽으로 내는 게 훨씬 이롭거든요. 이 장면이 재밌는 게 센터백 지금 저 안으로 들어가서 헤딩을 해라 계속 주문을 한 상황인데 아마추어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주관대로 또 자기가 킥이 또 좋으니까 맞아요. 저도 제가 직접 다 쳐요. 가서. 가끔 그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저 상황에서 직접 슈팅한다. 벤치에서 난리 납니다. 막 이러고 난리 나면 저거 때려서는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건 약속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확률상. 결과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오, 이거 뭐야? 바로 슈팅이네? 이러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차야죠. 네, 그래서 모두들 당황하고 센터백이 이제 주저앉을 겁니다. 아마 영상에서도. 능력이 뭐. 근데 대단하다. 저도 저런 먼 거리에서 골을 넣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아마추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골키퍼하고 왼쪽 윙어하고 교체를 경기 도중에 합니다. 저희가. 그런가요? 이거 막 바꿔도 되는 건가요? 그냥 후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골을 먹히거나 한 골을 넣으면은 골키퍼를 바꿔줘야 돼요. 경기 중에는. 그러니까 골키퍼가 뛰고 싶어서. 그쵸. 계속해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포지션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불필요한 체력 소모거든요. 저런 게. 그러니까 역습을 하고 싶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역습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압박 상황도 아니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끌려 나가버리면 이렇게 끊었을 때도 간격이 너무 넓기 때문에 역습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상대를 끌어들인다는 느낌으로 기다리면서 수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역습으로 나가기 위해. 지금같이 볼이 상대 뒤에 놓을 때는 저렇게 블록을 쌓아놓고 좀 블록 안에 들어왔을 때 수비해서 끊어서 역습으로 전개하는 게 훨씬 이롭거든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뺏었을 때 그 공간을 이용해서 공격으로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지금은 스트라이커나 미드필더 아무 그냥 포지션 부여 없이 막 뛰다 보니까 상대는 오히려 하기 더 편하지. 프로팀도 이제 수비 형태를 취할 때는 두 센터백 중에 좀 기량이 빌드업이 떨어지는 선수를 타겟으로 잡고 그 압박을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스타일이거든. 지금 볼이 오른쪽으로 흘렀을 때 스트라이커는 이제 왼쪽에 못 가게끔 유도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끌고 나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덫을 친다 그럴까? 그런 덫 속에서 우리가 압박을 해서 볼을 끊어내야 되는데 할렐루 FC는 전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대는 수월하게 형태를 유지하면서 패스 게임이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루래도 우리가 조금 내려왔다가 저렇게 볼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갔을 때 이쪽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서 압박을 하자라고 말로 약속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영상 플레이 한번. 오. 야, 이건 뭐 프로 선수만큼 마무리나 이런 것들이 골키퍼가 각을 잘 줄이면서 나왔는데도 뭐 잘 넣었네요. 골키퍼는 골 먹으면 교체를 하니까. 자기는 뭐 먹어도 뭐 별 크게 문제가 없는 거지. 이것도 분명히 이제 뭐 이 볼 가진 선수 일단 1차적인 압박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압박이 안 됐을 시는 중앙으로 좁혀야 돼요, 지금. 이때는 그냥 측면 스페이스도 좁혀가지고 측면으로 볼을 연결시키고 오히려 좀 지연을 시킬 수 있는. 뺏으려고 도전하다가 아예 이 오른쪽 빠져나간 선수를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치명적인 수비의 실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수비수는 절대 내 뒤로 볼을 통과시키지 말 것. 그거를 좀 생각해 두시면 의식적으로도 그래 그럼 난 좁히자 해가지고 측면으로 볼을 연결시켜주면 그때 다시 또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한번. 한 가지 더 하면 포백을 세워놓고 조금은 좁히면서 물르는 거예요. 그냥 치고 들어오는 선수가 있으면 간격에 맞춰서 같이 좁히면서 이렇게 물르는 거, 박스 앞에까지 간격을 맞추면서 물르면 공격이 할 게 없어요. 결국은 좋은 위치에서 슈팅을 안 주는 게 첫 번째. 저렇게 스루 패스를 허용하면 상대가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니까 먼 거리 슈팅할 수 있게끔 백을 좁히면서 이렇게 물러서 슈팅 거리가 되면 그때 이제 하나가 나와서 각을 죽여주는 그런 수비 방법도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워낙 잘 때렸네요. 잘 침착하게. 자, 이렇게 할렐루야 FC의 경기를 한번 봤는데요. 지원자 영도님께서도 답답하신 부분이 경기 내용도 우리가 이기고 싶은데 이게 점유율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그러면 감독님의 솔루션은? 세밀함을 갖추기는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긴 하거든요.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체력하고 스피드가 좀 탁월한 선수들이 여러 보이고 하니 수비 블록을 어디다 형성을 할 것이냐 좀 설정을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를 좀 끌어내놓고 속도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할렐루야 FC는 좀 그런 컨셉에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지역 싸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골키퍼가 킥을 할 때는 어디에다 킥을 할 거며 거기에 킥을 하면 누가 가서 서포팅을 해서 그 볼을 캐치해서 공격으로 전환할 것인가. 약속된 지역 싸움도 좀 필요하다. 전술적으로 좀 약속을 해서 경기를 준비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 패스 성공률도 제가 좀 한번 봤어요. 69.2%대 상대가 85%예요. 상대가 85. 그러면 골키퍼가 킥을 하잖아요. 킥. 볼 소유권은 킥을 하면 50대 50이지만 우리 수비수들한테 여유 있는 상황에서 수비한테 던져줬으면 그건 우리가 100대 0으로 볼 소유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기 말씀하셨잖아요. 킥은 전문적으로 배우고 해서 그걸 조절을 해야 돼요. 짧은 패스를 통해서 정확성을 키우는 게 점유율도 높아질 수 있고 그런 좀 하나의 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FC의 팀 등급. 뭐 중상 주겠습니다. 중상. 제로2랑 같은 레벨. 비슷하다. 팀 컨셉이 완전히 틀리니까. 저도 지금 딱 생각해봤는데 제로투 팀이랑 느꼈을 때 중상 정도로 느껴져요. 왜냐면 형태도 잘 갖추고 있고 카운터택이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매치가 성사가 된다고 하면 감독님이 한 팀, 제가 한 팀 이렇게 좀 맡아가지고 자꾸 일을 올리지 말고 경기를 좀 펼칠 수 있는 상황들은 어렵겠죠. 네. 준비를 좀 할까요? 일거리가 좀 많아야 돼요. 주신 솔루션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는 그 솔루션을 그대로 흡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약속을 미리 해가지고 적용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아니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 막 간절한데 잘 안 돼서 좀 그렇네요. 예. 감독님이 이제 현장에서 직접 가서 틀을 좀 잡아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좀 저도 좀 답답하네요. 네. 그러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그럼 저희가 준비를 좀 해놓겠습니다, 감독님. 의원님이랑 같이. 저 내일 일도 몰라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저희도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럼. 예.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두 분께서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플레이 다시 보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호회 축구 여러분들의 궁금하시고 더 알고 싶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상시 아주 매우 열려 있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중에 채택해서 또 솔루션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